우루과이와 토트넘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최근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은 가운데 자신의 SNS를 통해 두 번째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문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형식이었지만 이번 두 번째 사과문은 그보다 더 길고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사과문에서 인터뷰 당시 손흥민만을 언급했을 뿐 다른 사람을 간접적으로 언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손흥민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 간의 깊은 우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벤탄쿠르가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벤탄쿠르는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의도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자신이 손흥민 이외의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알아주길 바라며 직간접적으로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벤탄쿠르가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침착하게 공을 패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과문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동시에 공개됐습니다. 이는 앞서 모국 우루과이 방송에서 충격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한 벤탄쿠르의 두 번째 사과문입니다. 앞서 벤탄쿠르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첫 사과 글을 올렸고 손흥민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손흥민을 결코 무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손흥민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과문은 곧바로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벤탄쿠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렸는데 24시간 만에 사과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벤탄쿠르는 추가 사과는커녕 21일 공식 개막하는 코파 아메리카 대회 준비로 매우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벤탄쿠르의 큰 실수였습니다. 벤탄쿠르는 앞서 우루과이 자국 방송에 출연해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자 나쁜 농담이었다며 사과했고 손흥민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라며 사과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크리스탈 팰리스의 팬은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한 뒤 3년 동안 잉글랜드 축구 경기 관람이 금지됐습니다. 영국의 많은 언론 매체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벤탄쿠르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피해를 입은 손흥민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벤탄쿠르를 변호했는데요. 손흥민이 SNS 글을 올리자 토트넘도 기다렸다는 듯 구단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손흥민의 글을 빠르게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용서와 토트넘의 재발 방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FA가 징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스포츠의 차별에 반대하는 국제단체 킥잇아웃은 지난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벤탄쿠르가 팀 동료 손흥민을 향한 발언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킥잇아웃은 벤탄쿠르가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동아시아와 더 넓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킥잇아웃은 벤탄쿠르가 또 다른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는지 조사에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축구협회는 벤탄쿠르에 대해 손흥민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경기 출전 정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중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탄쿠르의 두 번째 사과는 첫 번째보다 더 진지하며 모두의 용서를 구하는 어느 정도 진심이 담겨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벤탄쿠르가 진심 어린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고 잉글랜드 축구협회 징계 검토가 나오자마자 사과문을 발표한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은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을 향한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인터뷰에서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벤탄쿠르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듣기 위해 손흥민에게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이 벤탄쿠르를 진심으로 옹호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반복해서 말했고
축구협회가 벤탄쿠르를 용서해주기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7월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벤탄쿠르와 손흥민을 모두 선발에 제외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소식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코칭 스태프와 공식 회의에 앞서 손흥민, 벤탄쿠르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벤탄쿠르 모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한 이유는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징계 심사 절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토트넘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ESPN 아르헨티나는 13일 보도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가 로메로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로메로 측도 이제 토트넘을 떠날 시기가 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로메로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고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 역시 로메로의 영입에 대해 진지하게 입찰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력을 강화하기 위해 로메로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즌 최고의 영입으로 평가받는 미키 판 더 펜의 이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토트넘 뉴스는 21일 보도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의 재정적 요구에 따라 판 더 펜과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이탈리아의 유벤투스 등 유럽의 여러 빅클럽들이 판 더 펜의 영입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판 더 펜은 토트넘과 2029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만 토트넘 뉴스는 이들 빅클럽들이 거액의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 토트넘이 판 더 펜을 붙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판 더 펜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손흥민은 판 더 펜이 토트넘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판 더 펜과 나는 독일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한다. 나는 그를 선수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사랑한다. 판 더 펜은 아직 어리고 계속 발전하고 싶어하며 더 큰 선수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와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판 더 펜 역시 올해 초 손흥민에 대해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인간적으로도 경기장 안팎에서 톱 클래스다. 경기장 안에서는 팀을 이끌고 밖에서는 항상 축구만 생각한다. 물론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만 그는 항상 축구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손흥민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등 유럽의 거대 구단들이 판 더 펜의 영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그를 계속 붙잡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이 재정적 요구를 만족시키면서도 팀의 핵심 선수들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판 더 펜과 손흥민이 앞으로도 토트넘에서 함께 활약하며 더 큰 성공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적 시장의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